경호원, 당장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 무대 위에서 확성기를 잡은 사회자 강돈국의 노기가 가득 실린 목소리가 행사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많은 이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환호하던 자리였건만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청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던 스태프로 보였고 왠지 이 돌발 상황에 예기치 못하게 끼어든 듯했다. 누군지 몰라? 난 오늘 이 아트갈라의 공식 사회자야. 그리고 여긴 내가 정한 규칙대로 움직여야 해. 강동욱은 목에 힘을 주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말했다. 여기서 함부로 지시하려 드는 사람은 즉시 퇴장 조치야. 홀 안에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 묻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정식으로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새 주변에서 그의 말을 지켜보던 다른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중재를 시도했다. 손흥민 씨 측에서 수어 통역을 공식적으로 부탁하셨거든요. 데프 커뮤니티 초청석도 있고 메인 무대에서 통역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나 강동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을 휙 내저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나한테는 그런 요청이 전달된 적 없어. 혹시 오해라도 있는 거면 내가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일단 시끄럽게 굴지 마. 주변이 일순 더 조용해졌다. 누구도 이 분위기에서 쉽게 나서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특히 이 아트 갈라는 암스테르담 코리아 문화 교류 갈라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행사여서 전 세계 다양한 예술가들과 관객들이 한국에 모여 성대하게 진행되는 자리였다. 여기서 손흥민이 참석한다는 소식은 이미 엄청난 이슈였고 많은 팬들이 기대에 부푼 상태였다. 저기, 잠깐만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다가 점점 용기를 내 목소리를 높였다. 왜 수어 통역에 그렇게 부정적이신 건가요? 손흥민 선수가 요구했다는데 누가 자꾸 떠드는 거야? 지금 이 행사에서 내가 사회자로서 진행을 맡고 있고 어떤 식으로 쇼를 이끌지는 전적으로 내 권한이야. 손흥민도 좋고 뭐도 좋지만 원칙이 있다고. 강동욱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외치고 무대 아래를 향해 손가락으로 위협하듯 가리켰다. 그때 등 뒤에서 소란이 일었다. 손흥민 선수 오셨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기자들과 스태프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몰려들었고 잠시 무대가 비켜진 사이로 손흥민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듯 표정이 굳어 있었다. 혹시 제가 뭐 잘못된 요청이라도 했나요? 손흥민은 차분하게 말을 건넸다. 오늘 귀한 청각장애인 팬분들이 함께 하시기로 되어 있어서 무대 인사와 프로그램 소개에 수어 통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들었습. 그래서 미리 주최 측에 공식 의뢰해 두었거든요. 강동욱이 무뚝뚝한 얼굴로 돌아섰다. 글쎄, 난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 게다가 이 자리는 축구 이벤트도 아니고 엄연히 예술 공연 중심 행사야. 당신이 아무리 유명해도 여기서 무언가 바꿀 권리는 없어. 주변 스태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봤다. 어떤 이는 이미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구석에서는 누군가 중얼거렸다. 저런, 손흥민 선수한테 저렇게까지 무례하게 굴다니 이거 분명 문제가 되겠는데. 다들 조금만 진정하고 얘기합시다. 손흥민은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그냥 오늘 이 갈라의 취지에 맞게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환경이 됐으면 해서 그러는 겁니? 공식적으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주시리라 믿었는데요. 그러자 강동욱은 코웃음을 치며 무대를 걸어 다녔다. 그게 그렇게 필요하면 당신이 직접 알아서 섭외해 왔어야지. 난 행사 진행에 관해서 듣는 게 너무 많아 귀찮아. 또 귀머거리들까지 배려해야 한다니. 일일이 신경 쓰는 게 쉬운 줄 알아.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일제히 비난이 일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이건 너무 선을 넘었지. 아니, 아무리 행사 진행자라도 그렇지. 사람들이 분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금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 쓰신 거 아시죠? 손흥민이 강동욱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굳이 귀머거리라니요. 더 이상 듣기 불편하네요.
저분들도 여기 초청받은 VIP 손님이니 다 함께 즐기자고 만든 무대잖아요. 난 그냥 있는 대로 말했을 뿐이야. 애초에 이 행사는 음악과 시각예술 위주야. 수어 통역 같은 건 이 무대 분위기 망치기 딱 좋다고. 강동욱은 여전히 고압적이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플래시와 카메라 셔터 소리로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서서히 다른 유명 인사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배우 류현주, 가수 박태민, 그리고 무용가 이수진 같은 이들이 모두 이 갈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전혀 다른 갈등이 불거지자 그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무대 뒤에서 다 들었어요. 가수 박태민이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의 요청을 무시하시면 행사 전체 분위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예술가지만 관객들을 차별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배우 류현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여기 오신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없다면 이 자리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동등하게 참여해야죠. 강동욱은 살짝 당황했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여러분, 내가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단지 시간도 촉박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될 수 있어서 반대한 것뿐이야. 지금 이 공연은 네덜란드 코리아 문화를 결합하는 자리이고 이미 순서가 꽉 짜여 있어. 중간에 수어 통역사를 끼워 넣으면 리허설 다 망가진다고. 그러자 머뭇거리던 스태프 몇 명이 곁에서 작게 속삭였다. 사실 리허설 때 수어 통역 파트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사회자님이 분위기 흐른다며 제외하라고 지시하셨답니다. 그 말이 퍼지자마자 관객석 여기저기서 경악 섞인 탄식이 쏟아졌다. 진짜입니까? 손흥민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제가 이 행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통역사분 모시는 비용도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빼셨단 거예요? 이봐, 축구선수 양반. 강동욱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흥민 쪽으로 다가섰다. 당신이 아무리 유명하고 팬이 많아도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야. 당신이 만들어 놓은 구도가 아니라고. 뭘 그렇게까지 오버해. 옆에서 지켜보던 한 관객이 참다 못해 소리쳤다. 손흥민 선수가 뭘 잘못했죠? 오히려 배우고 싶네요. 왜 우리는 수어 통역사 한 명 배치하는 걸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다 함께 즐기자고 하는 갈라인데 또 다른 이도 동조했다. 강동욱은 손사래를 치며 아 제발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나? 이 복잡한 스케줄에 맞추려면 무대 동선도 다시 짜야 하고 저쪽 리허설 팀과 조율도 해야 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 라고 크게 소리 높였다. 그 순간 배우 류현주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손흥민 선수 측에서 다 떠안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고요. 정말 어렵지 않습. 이미 통역사분들 대기 중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주변에 있던 다른 스태프도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거들었다. 저희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사회자님. 다만 마지막 결제가 떨어지지 않아서 강행을 못하고 있을 뿐이니 관객분들 중 청각장애인도 20명 넘게 오셨는데 이미 앞자리에 앉아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당장 시행합시다. 손흥민은 결연한 얼굴로 외쳤다.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해주세. 이건 제 개인 요구도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내 말은 아직 안 끝났어. 강동욱은 한껏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배려는 좋다 이거야.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면 흡사 내가 무능한 진행자처럼 보이잖아. 난 절차를 지키는 중이었을 뿐인데 당신들이 들고 일어나 날 압박하고 있잖아. 그 사이 객석 중간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크게 외쳤다. 강동욱 씨, 손흥민 선수 요구 받아줄 생각 없으신 건가요? 이번 일로 이미지 실추될 거 모르십니까? 질문 공세가 쏟아지자 강동욱은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아니 왜들 이래? 다들 손흥민 편만 드는 거야. 나도 이 행사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그는 억울한 듯 변명했지만 그가 내뱉은 귀머거리 발언이나 굳이 통역이 필요 없다는 태도는 이미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었다.
그러자 손흥민이 다시금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부탁드린 내용은 단순함니 정말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우리 모두 함께 즐기고 싶어서 그분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회자님께서 처음부터 무시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제가 좀 더 일찍 설명을 못 드렸나 싶어 죄송하긴 합니. 하지만 시간이 지금이라도 있으니 왜 이렇게 거절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 무용가 이수진이 조용히 걸어 나와서 작게 웃으며 말했다. 실은 저도 아는 분 중에 청각장애인이 계시는데 이 행사를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선보이는 무용에도 짧은 해설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강동욱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좋아. 일단 시간만 된다면 통역사 올려보자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베푸는 관대한 호의라는 거 알아도. 지금 호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인권이 호의나 선심으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향하는 건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 잠시만. 객석에서 또 누군가가 나섰다. 그는 행사 관리 책임자 박명수였다. 지금 갈라 진행이 이미 지연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안이 워낙 크니까 저희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 몇 분만 시간을 주시면 상해 후에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자 청각장애인 초청자 중 한 명이 일어서서 수어로 무언가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통역사, 행사장 한쪽에 대기 중이었던가 얼른 달려와서 관객들을 향해 말로 옮겼다. 저희는 이 시간을 너무도 기다려왔습. 오늘 수어 통역이 없으면 공연 내용은 커녕 인사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외국인 관객들에게는 영어 통역 기기가 제공되면서 왜 저희에게는 통역 기회를 안 주시죠? 그 말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순간 강동욱조차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맞아, 행사장 한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동시 통역 부스도 있잖아. 정작 한국어를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조치는 없고?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졌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그 청각장애인 초청자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제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죄송합니 그렇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배우 류현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쩌다가 이런 극단적인 대립까지 왔지? 주최 측과 미리 조율만 잘 됐어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 텐데. 한편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올라가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어. 와, 이거 크게 이슈 되겠는데. 대체 사회자는 무슨 생각인 거야?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그제야 강동욱은 다급하게 헤어스타일을 만지작거리며 단상을 두드렸다. 자, 다들 너무 흥분하지 맙시다. 나는 행사 진행 전문가로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야. 모두를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무대가 혼란스럽지 않겠어? 혼란이라면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요, 뭘. 박태민이 작게 웃었다. 차라리 투명하게 인정하시고 함께 해결해보자고 제안하세. 그러면 늦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청중 속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제라도 수어 통역을 진행해 주세요. 왜 자꾸 시간 끌어요? 손흥민 선수 요구가 무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행사 관리 책임자 박명수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밝혔다. 공식 결정을 내렸습. 수어 통역 전면 실시하겠습. 이미 통역사 두 분이 대기 중이니 바로 투입해서 남은 공연과 안내 전부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환호가 터졌고 대부분의 스태프와 연예인들이 박수를 쳤다. 손흥민도 안도한 듯 웃음을 보였다. 감사합니.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뒤였다. 통역사들이 무대에 올라 준비를 시작하려 하자 강동욱이 식은땀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아니, 그래도 내가 무대 진행해야 하는데 동선 문제는 어쩌냐고. 카메라 앵글도 다 바뀌고 조명도 달라져야 할 텐데 스태프 몇 명이 서둘러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사회자님 이미 대책 마련 중이니까 일단 진행하세. 오히려 시간을 더 끌수록 행사가 지연됩니다. 젠장. 강동욱은 험한 말을 내뱉으며 마지못해 무대 한편으로 물러섰다.
그 순간 손흥민이 작은 목소리로 사회자 쪽에 다가가서 말했다. 죄송합니 행사를 힘들게 만들려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이 행사 너무 좋아하고 수어 통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흥, 강동욱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당신이야 유명하니까 사람들 다 내 말만 듣지. 무명 사회자는 그냥 들러리가 되는 거고. 손흥민은 잠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 말을 들어주신 건 그만큼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게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한 거니까요. 사태를 유심히 관찰하던 다른 연예인들도 하나둘 강동욱에게 다가갔다. 진짜로 사회자님이 노고가 컸다는 건 알지만 오늘 이 문제로 행사 전체 이미지가 위험해질 뻔했어요. 이 갈라가 왜 기획됐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덜란드와 한국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서겠죠. 그들의 대화가 이어졌지만 강동욱은 얼굴만 찡그린 채 별다른 대답 없이 마이크 세팅을 점검하는 척했다. 그렇게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미 현장은 뒤숭숭했다. 기자들은 행사 직전부터 터진 이 사건을 놓치지 않고 계속 물어댔다. 오늘 사회자분이 손흥민 선수에게 과격한 언행을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도 썼다고 하던데 곧 온라인 기사로 터져 나갈 텐데 대응책 있으신가요? 격앙된 분위기에 관리자 박명수는 다시 무대에서 안내했다. 일단 무대 뒤편에서 잠시 빠진 후 모든 관련자들과 협의하겠습 청중들께서는 잠시 로비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공연은 30분 뒤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방금 전의 상황을 생중계하듯 찍어뒀고 SNS에는 벌써 이 손흥민 갈라 수어 통역 무시 사회자의 무례 등의 해시태그가 등장했다. 잠시 후 무대 뒤편 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주요 출연진 그리고 손흥민과 강동국이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냉기가 감돌았다. 사회자님, 이 정도면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태민이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다. 수어 통역 거부 문제도 문제지만 아까 쓰신 표현이 너무 심했습. 청각장애인을 귀머거리라고 부르는 건 명백히 비하적이잖아요. 류현주도 끄덕였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 그런 표현은 함부로 쓸 수 없죠. 행사에 온 손님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됐어.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지. 강동욱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나도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끝까지 읽어보면 매뉴얼상 수어 통역이 꼭 필수 조항은 아니었고 솔직히 스케줄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수어 통역이 의무가 아니라서 제외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손흥민이 담담하게 물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도 그게 정말 이 갈라의 정신에 맞을까요? 글쎄, 나는 문화 교류라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이나 전시를 생각했지. 굳이 수어 통역까지. 말을 잇던 강동욱은 주변의 싸늘한 시선을 느끼고 목소리를 낮췄다. 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해야겠지. 하지만 당신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 그리고 아까 사람들 앞에서 날 궁지에 몰았잖아. 손흥민은 억울하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제가 궁지에 몰고 싶었던 게 아닙니. 이미 몇 달 전부터 통역사 섭외와 초청이 결정된 사안이었고 정식으로 주최 측에도 알린 거예요. 그런데 일정이 빡빡하다고 일방적으로 뺀 건 사회자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했다. 네, 맞아요. 워크숍 때 저희가 수어 통역 부분을 넣으려 했는데 사회자님이 조용히 감상하는 공연 분위기에 방해된다고 하셨었죠. 그때 내가 별 생각 없이 말한 거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 강동욱은 작게 투덜거렸다. 별 생각 없이라뇨.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박태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행사에 초청된 모든 분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태도가 별 생각 없이 나온 거라면 그건 더 심각한 거죠.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관리자 박명수가 엄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자,
결국 일은 터졌고 이미 인터넷에 영상도 퍼졌습. 오늘 행사 진행은 이제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공적인 책임이 커졌습. 손흥민 선수도 여기서 욕먹고 싶지 않겠지만 사회자님이 취해야 할 조치가 먼저 아닐까 싶네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강동욱이 묻자 이번에는 손흥민이 조용히 대답했다. 일단 사과부터 해주시죠. 그리고 남은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세. 청각장애인 분들께 사용하신 언어도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좋겠습. 저도 사실 이런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공식 석상에서 사과하면 당신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야. 강동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를 망신 주려고 모인 게 아니니까요. 행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자 류현주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다른 분들도 원하시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서로 마음 상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미 촬영팀도 준비됐고 수어 통역사분들도 대기 중이니 빨리 무대에 나가서 발표하고 재개하면 좋겠어요. 강동욱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해보지 뭐. 그로부터 20분 후 행사장은 다시 한번 불이 꺼지고 무대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사람들은 기대 반 긴장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무대 위 중앙 마이크 앞에는 강동욱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수어 통역사 2명이 준비되었고 한쪽에서는 손흥민과 다른 게스트들도 참석했다. 여러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욱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사회자로서 제 잘못된 태도와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쳤습. 청각장애인 분들을 가리켜 무례한 표현을 쓴 것도 사실이며 행사의 준비 과정에서 수어 통역을 배제하려 했던 점도 제 책임입니다. 수어 통역사들의 손짓이 함께 무대 위에서 펼쳐졌다. 청각장애인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사회자의 입모양과 통역사를 주시하고 있었고 행사를 지켜보던 다른 관객들도 숨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남은 공연과 안내에서는 반드시 수어 통역을 제공하겠습. 제 짧은 식견과 오만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그리고 손흥민 선수께도 제가 부당하게 몰아세웠던 부분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함니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더 성숙한 진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욱의 말이 끝나자 무대 위에서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수어 통역사도 같은 내용을 손짓으로 전했다. 청각장애인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는 듯했다. 이내 여기저기서 작지만 따뜻한 박수가 울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뜨거운 환호로 번져갔다. 손흥민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사회자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 저도 행사 초반에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 함께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뿐 결코 사회자님을 나쁘게 몰아가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옆에 서 있던 가수 박태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동참해 말씀드릴게요. 오늘이야말로 정말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가 한데 어우러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 수어 통역과 함께 모든 분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배우 류현주가 손흥민을 향해 눈빛으로 격려하듯 웃었다. 우리가 같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느끼네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에서 통역은 기본 옵션이 되어야겠죠. 더는 특별한 부탁이나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요. 장내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후 공연은 수어 통역사들의 동시 진행과 함께 순조롭게 이어졌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면 옆에서 무대 설명과 곡 소개가 수어로 전달되었고 무용수가 등장할 때마다 안내 멘트도 수어로 전달되었다. 청각장애인 관객들도 관객들과 함께 리듬에 맞춰 가슴으로 음악을 느끼고 시각적 예술과 조화를 맞춰가며 박수로 호응했다. 공연이 중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강동욱은 다시 한번 무대에 섰다. 이전의 거만한 표정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 특히 오늘 함께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제 잘못된 태도가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 남은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시 박수를 보냈고 그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 후론 행사는 한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흘러갔다. 마지막 프로그램이 끝나고 모두가 무대 위에 올라와 함께 인사를 나눌 때였다. 손흥민이 강동욱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다. 오늘 사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셨네요. 강동욱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실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될 줄 몰랐어. 내 본심은 아니었는데 말이 막 튀어나와 버렸지 뭐야. 앞으로는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계속 이런 문제에 관심 가져볼 생각입니. 오늘 일은 다 같이 배워가는 기회였다고 생각해 주세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러자 무대 아래에서 대기하던 청각장애인 관객 몇 명이 다가왔고 수어 통역사가 중간에서 도움을 주었다. 행사 너무 재밌었어요. 중간에 통역이 들어가서 다행입니. 손흥민 선수와 사회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수어로 진심을 전하자 강동욱은 얼굴이 달아오르며 작게 감사합니다 라고 입모양을 내고 머리를 숙였다. 주변의 연예인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가수 박태민이 웃으며 수어 통역사에게 물었다. 감사합니다. 수어 동작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녀는 간단한 손동작을 가르쳐 주었고 박태민은 곧장 따라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손짓했다. 그것을 본 청각장애인 관객들도 크게 환한 웃음을 지었다. 뒤풀이 장소로 이어지는 로비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 행사를 관리하던 박명수가 주최 측과 상의해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앞으로 이런 예술 공연이나 갈라 행사에는 기본적으로 수어 통역 혹은 자막 지원을 의무화하겠습. 오늘 이를 계기로 문제점을 분명히 봤습니다. 손흥민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진 결정이네요. 함께 할 수 있어 기쁨니. 나중에 또 비슷한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류현주는 주변 스태프들에게 다음부터야말로 모든 걸 더 잘 준비해서 모두가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하고 웃으며 말했다. 한편 강동욱은 분위기를 뒤늦게 따라잡은 듯 스태프들과 함께 로비 한쪽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딘가 불편해 보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한 스태프에게 말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지원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더 공부해 보겠습. 그리고 아까 내가 했던 말과 태도를 반성하고 있어요. 주위에 있던 몇몇 청각 장애인들이 그를 향해 인사를 전하자 그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정말 죄송합니. 오늘로 끝내지 않고 다 같이 꾸준히 노력합시다. 이를 지켜보던 손흥민이 멀리서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이지. 그날 행사가 끝난 뒤 여러 언론 매체가 일제히 기사로 보도했다. 수어 통역 배제 논란, 손흥민 선수의 적극적 요구와 동료 연예인들의 지지로 뒤늦게 정상 진행, 사회자 강동욱 공개 사과, 청각장애인 비하 발언 반성한다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관련 뉴스가 도배되었다. SNS에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손흥민 선수 정말 멋지다. 역시 월드클래스는 태도도 다르네. 사회자 잘못 인정한 건 좋지만 시작부터 왜 그랬대? 이 기회에 문화 행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런 수많은 댓글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이튿날 행사 공식 채널에서는 새로운 공지를 띄웠다. 이번 갈라를 교훈 삼아 앞으로의 모든 행사에 수어 통역과 배리어 프리 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 이 안내문에는 사회자 강동욱의 서명도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 공지문을 휴대폰으로 확인한 뒤 주최 측에 메시지를 보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 여러 동료들이 적극 지원하겠습. 함께 만들어 가요. 그러자 곧바로 답장이 왔다. 감사합니. 다시 한번 귀중한 깨달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며칠 뒤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짧게 입장을 밝혔다. 사실 제가 한 일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마련되어야 할 시스템이었고 다만 조금 더 빨리 구현되길 바랐을 뿐이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자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로 호응을 보냈다. 정말 대단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해도 겸손함이 변치 않네. 손흥민 선수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서 주면 변화가 빨라진다. 다음에는 어떤 행사가 있든 이런 충돌 없이 자연스레 통역이 이루어지길. 한편 행사 이후 몇 주가 지났을 때 강동욱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짤막한 글을 올렸다. 제가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렸습. 그로 인해 배운 것이 많습. 앞으로는 모든 행사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글에는 샵 다시 시작, 샵 함께 성장, 샵 사과합니다. 같은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래도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셨네요. 처음 태도는 충격이었지만 반성문이 진심이라면 다행입니다. 등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공개적으로 재발 방지와 개선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일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주최 측은 다시 한번 공식 행사를 열었다. 이번에는 포용의 밤이라는 타이틀이었다. 초청 대상은 더 다양해졌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 등 여러 장애를 가진 관객을 초대해 함께 즐기는 행사였다. 행사장 곳곳에 베리어 프리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무대의 한쪽은 온전히 수어 통역사와 자막 시스템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그날 무대에 선 강동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관객들을 맞이했다. 오늘은 여러모로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 지난번 제 경솔함 때문에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이렇게 더 나은 행사로 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수 있어 기쁨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객석의 한편에서는 손흥민이 조용히 웃으며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행사 관계자는 그에게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했다. 손흥민 선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그날 이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 하셔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천천히 무대 뒤로 걸어갔다. 인터뷰 대기실 앞에서 그와 눈이 마주친 강동욱이 작게 인사했다. 아, 손흥민 선수, 오늘은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손흥민이 담담히 웃었다. 오히려 이렇게 큰 변화를 보게 되니까 기분이 참 좋습. 앞으로도 계속 함께 힘써요. 네, 물론입니다. 강동욱은 움찔거리며 반쯤 미소 지었다. 그날 제 발언으로 마음 다치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해요. 덕분에 저도 크게 배웠습니다. 저야말로 모두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손흥민이 그를 가볍게 토닥였다. 함께 힘냅시다. 둘은 가벼운 악수를 나눈 뒤 각자의 역할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본 몇몇 스태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다. 저게 바로 진짜 화해의 장면이지. 역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전시, 그리고 통역 자막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이 불편 없이 예술을 즐겼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은 청각장애인 관객들에게도 진동과 시각적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청각장애인 관객이 통역사를 통해 말했다. 처음으로 모든 공연을 제대로 즐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객석 전체가 큰 박수와 함성을 보냈고 무대 위 연주자들도 감격스러운 듯 웃었다. 배려라고 하기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장치들이지만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얼마만큼의 땀과 노력이 쌓여야 했는지를 알기에 모두가 서로를 축하해 주었다. 행사가 모두 끝난 후 로비에서 인터뷰 중이던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 이런 변화가 한 번에 완성되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같이 구체적인 실천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정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이 열리리라. 미습. 다른 분들도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작은 행동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PD가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하고 묻자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세상은 훨씬 넓어진다라는 겁니.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더 내디딘 날이 아닐까요? 곁에 있던 몇몇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박수를 쳤다. 방청객으로 남아있던 일부 관객도 손을 흔들었다. 청각장애인 관객들은 통역사를 통해 그 대화를 보며 웃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라이브를 시청하던 사람들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냈다. 인터뷰가 끝나자 PD가 작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중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행사에서도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 누구든지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마치고 돌아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카메라는 천천히 따라갔다. 뒤이어 무대를 정리하던 스태프들이 다음 행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진짜 모든 공연에 베리어 프리 시스템 도입하는 건 어떨까? 하며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로써 긴 하루가 마무리되었지만 이 행사와 갈등이 남긴 영향은 분명 컸다. 수어 통역을 비롯한 베리어 프리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한층 높아졌고, 여러 문화 행사 주최 측에서도 이를 본보기 삼아 개선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언론 역시 연일 논평과 칼럼으로 문화 행사 접근성을 다루며 조금씩 달라지는 사회 분위기를 전해주었다. 어두워진 홀에서 조명을 하나둘 끄며 퇴장을 준비하던 순간 한 스태프가 로비에서 서성이는 강동욱을 발견했다. 그는 행사장 포스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크게 적힌 문구가 보였다. 함께 나누는 예술, 경계를 허무는 문화. 스태프가 그를 향해 인사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자님. 오늘 느낌이 어떠세요? 강동욱은 잠시 포스터를 응시하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많이 낯설어요. 내가 해온 방식과 꽤 달라서. 하지만 이번 계기로 제대로 배워야겠어요. 예술도 사람도 한정된 틀이 아니라는 걸. 스테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요. 오늘 일이 정말 많은 걸 변화시켰으니까요. 혹시 다음 행사에서도 계속 맡아주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강동욱은 조용히 포스터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이번엔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지. 불러주신다면 더 나은 모습으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 둘의 대화를 우연히 지나가던 손흥민이 듣게 됐고 뒤돌아보며 작게 인사했다. 다음에 또 뵙죠. 함께 성장하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요, 감사해요. 강동욱은 살짝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이내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문이 닫히며 암스테르담 코리아 문화교류 갈라. 행사의 하루는 끝났지만 그날 일로 시작된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시작했다. 혹시 이런 상황, 실제로 마주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사 영상을 정리하던 스태프가 주변인들에게 물었다. 글쎄요, 우리도 누군가와 갈등할 수 있지만 차별과 배제는 누구도 원치 않잖아요? 다른 스태프가 대답했다. 손흥민 선수처럼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도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배워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다음 행사 준비 영상도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고 달라진 모습 피드백도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한 명이 호응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 뒤로 이미 다음 프로젝트 홍보물이 걸리기 시작했다. 함께 만드는 미래,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 그 슬로건 아래에는 수어 통역사와 스태프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으며 곧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겠지? 라고 기대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어쩌면 작은 실천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리라는 믿음이 로비 곳곳에 번져 나갔다. 계속 지켜봐 주세. 다음엔 더 멋진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네, 꼭요 다 같이 즐기는 문화 행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앞으로도 계속 보여줍시다. 그 말과 함께 현장의 불이 하나씩 꺼져갈 때 모두는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렇게 오늘의 갈라가 완전히 끝났지만 내일은 또 다른 변화와 발전을 예고한 채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여러분도 손흥민 선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야기의 다음 장은 아마 여러분의 실천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우리 모두 관심을 놓지 말고 지켜봐요. 小猫咪的